충남도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이번에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남도의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충남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충남도의회 현장 속으로. 오늘은 어떤 조례들이 소개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훌륭한 조례 내용들도 이게 참 많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게 저와 고하나가 연기했던 부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 걱정이 참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이젠 애드리브도 막 하고 싶은데 아쉬움이 크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소개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 오늘은 축하할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홍성현 의원이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학교 시설을 활용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조례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성현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 발전하고 지방 소멸위기 극복,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활용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에서 광역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국 우수조례 평가는 완성도 높은 우수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법제처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박정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문 우수조례로 선정된 영광을 아는 건데요.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가운데 충남도 내 학생들의 등하교 시 학교 내 학생 소속용 외부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과 승하차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의회로 선정돼 지난 12월 8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자치 입법 사례를 전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재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재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칠까요? 네,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 충남도의회 축하할 일이 참 많네요. 네, 2024년에도 충남도의회는 더 다양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충남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이 시간. 슬기로운 자치법규에는 어떤 조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역시 충남도의회 좋은데? 역시 이 충청도가 최고야. 뭔데? 뭐가 최고야? 나는 말이야. 내가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다 해봤지만 우리 고향 충청도가 최고야. 고향 좋지. 근데 좀 불편하지 않아? 뭐가? 우리 고향에도 있을 거 다 이슈? 그런 짓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 한번 들어봐봐. 예를 들면은 이 겨울에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는 사투리 진짜 안 썼던 것 같은데 고향 오니까 엄청 쓴다 너. 원래 그런 것이야. 근데 참 내가 하는 소리 끊지 말고. 알았어, 쏘리. 계속 해봐. 들어줄게. 이 겨울에 서울은 난리지? 응? 무슨 난리? 예를 들면 10분이면 갈 거리가 막 눈이 오면 1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 서울이 좀 교통체증이 좀 심각하긴 하지. 오죽하면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좀 제일 힘들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꼭 서울 아니더라도 도시로 올라오려고 하는 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치. 나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어. 뭐 예를 들면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애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병원이 좀 가까운 데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 가까운 거, 뭐 또 미술관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가까운 데를 조금 선호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다니까. 그건 그래도 이 건물도 꽉 차, 사람도 꽉 차,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디. 나까지 가가지고 보태지 말고 그냥 도시에 쭉 있는 여러 건물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방안이 없는 게 아니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그렇지. 나는 자랑스러운 충남도인이 참 역시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아니, 원래 그런 것 좀 남들이 막 얘기해주지 않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는겨.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니야. 내가 잘한 거는 내가 알려야 돼. 그래, 너 잘났다. 근데 우리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나온 거지? 우리 아까 내가 이 기사 보는 얘기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흐른 거잖아 지금. 기사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몰랐네. 이 보면은 충남도 의회에서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옳지 좋다 일 잘하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반가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네. 그래? 충남도의회에서 일을 그렇게 잘한대? 그려 역시 내 고향 충남도여. 따봉. 와,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일을 아주 잘하고 있었네요. 네, 이게 대놓고 칭찬이긴 하지만 뭐 맞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조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남자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여러 도움과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어떤 조례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첫 번째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지난 2020년 이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지 어느새 벌써 10년이 지났고 2020년 10월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유치 실적이 없는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도시 완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정말 애쓰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자문회를 들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체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참 궁금하시죠? 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한 명씩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있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주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먹는 거야? 아니,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걸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끼고 있는겨? 어제 창문을 열고 자서 그런가? 목이 간질간질하고 막 재채기가 나오더라고. 아, 감기 걸렸구만. 근데 병원 다녀왔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대. 보면 넌 감기 참 자주 걸리는 것 같다. 내가? 네가. 아니야, 자주는 아니고 1년에 10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1년에 10번? 그러니까 내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나는 어제도 밖에 반팔만 입고 나갔다 왔는데 감기가 걸리긴 그냥 컨디션이 더 좋아지던데? 그거야. 남자와 여자 차이지. 남녀 차별하지 말라면서 또 이럴 때는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무래도 뭐 기초 체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있지만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챙기고 이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몸에 좋다는 거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먹었거든. 비타민이랑 뭐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단 말이야. 근데 넌 안 그러는데 너 비결은 뭐야? 나는 막 너처럼 어릴 때부터 뭘 챙겨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 그냥 뭐랄까 타고날 때도 좀 건강한 그런 체질인 것 같은데? 하긴 겨울에 눈싸움하고 이러면 너네들은 감기에 안 걸리는데 나만 맨날 콧물 흘리고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고 이 체력을 길러야 된다니까. 나는 보양식 먹고 길러온 체력이긴 해서 이번 겨울엔 뭘 먹으면 좋을까? 한번 봐봐. 보양식. 그래, 근데 보양식 좋은 거 많잖아. 근데 너 고향이 어디라 했지? 나 금산. 금산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르냐? 금산하면 인삼. 인삼. 그래. 근데 그 인삼은 어른들이 먹는 거 아니야? 얘가 또 진짜 모르는 소리 하네. 어른들만 즐기는 시대는 갔다니까. 이제 인삼은 그냥 다 먹는 거야,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래. 이렇게 인삼이 아직도 어른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럼 잘 알려야지. 나만 믿어봐. 네, 잘 봤습니다. 이제 뒤는 저희가 설명을 이어가야겠네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바로 건강 아니었겠어요? 맞아요. 개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은 물론이고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대명사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던 게 이 바로 인삼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인삼에 대한 소비는 점점 감소되다 보니 우리 지역 충남도의 인삼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그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충남도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충청남도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인삼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당연히 금산이죠. 맞습니다. 특히 금산은 전국 수삼 유통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와, 70%라니 진짜 대단한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산 인삼 시장의 급격한 수삼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인삼 제품의 소비 부진을 가져오면서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의회에서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나선 건데요. 네,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충남 인삼약초 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충청남도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눈길을 가는데 어떻게 준비하려는 거죠? 네, 충남 인삼약초 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와 유통시장, 그리고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약초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 요새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그런가? 하긴 아침만 해도 벌써 3잔째인 것 같아. 왜? 뭐 신경 쓰는 거 있어?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왜 학교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지난주에도 애들 하교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좀 예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이 애들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게 또 우리 학교와 교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운전자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이 자전거 타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서 애들 클수록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는 해. 아니, 나도 저학년 담임했을 때는 애들한테 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 자전거는 또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걷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애들 좀 듣거든? 근데 또 고학년들은 안 듣잖아.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잘 안 듣긴 해요. 엊그제 저 퇴근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쌩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얘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우리 선배님 라떼 나오셨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통안전지도 하고 또 교사들도 같이 하고 그때 그랬잖아. 맞아요. 그게 우리 학교 전통이었죠, 아마. 그렇지. 다시 그게 부활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 하굣길 교통사고가 늘어서 다들 걱정이잖아요. 그치, 걱정이긴 하지. 그래서 그런 게 또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겠어. 교통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또 알려주고 경찰관들도 와서 교육해주는데 역시 한두 번 가지고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로가에 위치한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애들 안전한 등하교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을 거야.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럴 땐 방법이 있지. 뭐지? 혹시 또 라떼? 근데 라떼 때 방법이 진짜 잘 통할걸? 좋아요. 속는 셈 치고 제가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렇지. 이제 잘 들어봐. 이렇게 외치면 돼. 어떻게요? 도와줘요 충남도의회. 네,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떻게요? 바로 우리에게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충남도의회는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례,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네, 이와 더불어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 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턱이나 보호 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 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긴 했지만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조례 어떠셨나요? 귀에 쏙쏙 이해가 쉽지 않으셨나요? 네, 실생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조례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이 시간 앞으로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조례 슬기롭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책권이나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요.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이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돕는 지역 민원 상담소.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 위해 지역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역 민원 상담소를 운영해 도민과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지역 민원 상담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더욱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예산과 홍성입니다. 민원 상담부터 입법 정책 건의 등이 이뤄지는 홍성과 예산의 지역 민원 상담소,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홍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도맡아 운영하는 홍성 민원 상담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담받고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상담하고 있는데요. 홍성 민원 상담소는 이상근 이종하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정보를 드리는 예산 민원 상담소도 알아볼까요? 네, 예산 민원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방한일 주진아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민원 상담소의 상담사 명칭을 상담관으로 개정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전체 상담관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원 상담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설치됐는데요. 상담소 1개소당 당연직 도의원 상담관과 위촉직 1명씩을 상담관으로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월 평균 100건이 지역민원 상담소에 접수된다고 하니 지역민들의 지역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충남도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가교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지역민원상담소 충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있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지역민원상담소 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민원상담소 운영 일정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셔도 좋고요.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남도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영상은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회 공식 너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